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미국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이 봉쇄해왔던 호르무즈 해협이 레바논 10일 휴전 합의에 맞춰 상업 선박에 전면 개방됐습니다. 이란의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X를 통해 레바논 휴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상업 선박 통행을 완전히 개방한다고 밝혔으며 선박들은 이란 항만해양기구가 지정한 항로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곧바로 트루스 소셜에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열렸고 통행 준비가 끝났다고 게시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선박에 대한 미 해군의 해상 봉쇄는 유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이란과의 협상이 100% 마무리된 이후에만 봉쇄를 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해협 개방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10일 휴전을 이끌어낸 바로 다음 날 이뤄진 것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포괄적 합의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송로이며 중국 원유 수입의 40%가량도 이 해협을 경유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이후 해협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유가는 배럴당 $100를 넘기기도 했고 국제에너지기구의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유럽의 항공유 재고가 6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개방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유가는 10% 넘게 급락했고 브렌트유는 배럴당 $88.90,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83.35까지 떨어지며 한 달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당장 선박 통행이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스파르타 커머디티즈의 준고 애널리스트는 선주들 입장에서는 보험과 리스크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먼저 안전하게 통과하는 선박을 확인한 뒤에야 본격적인 통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들은 이날 파리에서 회동해 적대 행위가 충분히 가라앉은 뒤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했고 20여 개국 이상의 정상이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10일 휴전 합의가 목요일 오후 5시를 기해 공식 발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레바논의 아운 대통령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각각 통화한 뒤 휴전을 확정했다고 밝혔으며 두 정상을 백악관에 초청해 1983년 이후 처음으로 양국 간 공식 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휴전은 미국 국무부가 주도해 양국 외교관 간 회의를 거쳐 양해각서 형태로 마무리됐고 루비오 국무장관이 아운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하며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문에는 총 6개 핵심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10일간의 초기 휴전 기간을 설정하되 협상이 진전되고 레바논이 주권 행사 능력을 입증하면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휴전 기간에도 계획되거나 임박한 공격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레바논 영토 내 민간 군사시설을 포함한 어떠한 공격적 군사작전도 수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를 비롯한 비국가 무장단체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나 적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헤즈볼라는 금요일 성명에서 휴전 합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휴전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의 배경에는 이란과의 포괄적 평화협상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란이 미국과의 2차 회담 조건으로 레바논 휴전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백악관은 지난 이틀간 휴전 성사에 속도를 냈다고 전직 미국 관리가 전했습니다. 레바논 아운 대통령은 이스라엘 방위군에 남부 레바논 철수를 촉구하며 철수 이후 레바논군이 남부 국경까지 배치되어 치안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는 남부 레바논의 6마일 완충지대 점령을 종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아운 대통령 측근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한 백악관 회담에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 합참 의장에게 이스라엘 레바논 간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한 후속 협상을 지시했고 백악관 회담은 1에서 2주 내 성사될 수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
에리카 슈워츠 박사를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 후보로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슈워츠 박사는 브라운 대학교에서 학부와 의대를 졸업한 뒤 미군 의관으로 복무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일기 행정부에서 부의무총감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슈워츠 박사를 가리켜 스타라고 표현하며 의학 박사이자 법학 박사, 공중보건학 석사 학위를 보유한 뛰어난 인재라고 소개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X를 통해 지명에 감사를 표하면서 슈워츠 박사와 함께 CDC에 대한 신뢰와 책임, 과학적 무결성을 회복해 기관 본연의 임무로 되돌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 토미 터버빌 엘라베마주 상원의원도 X에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 CDC는 재앙이었다며 슈워츠 박사의 인준 표결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슈워츠 박사가 공식적으로 CDC 국장직에 취임하려면 상원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게시글에서 CDC 부국장 겸 최고 운영 책임자로 숀 슬로벤스키, 부국장 겸 최고 의료 책임자로 제니퍼 슈포드 박사, 그리고 케네디 장관의 공중보건 수석 자문역으로 사라 브레너 박사를 각각 임명한다고 함께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의료 전문가들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지시와 강제에 치중했던 CDC를 과학의 최고 기준으로 되돌릴 것이라며 미국을 다시 건강하고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해온 이민 세관 집행국 라이언스 국장대행이 목요일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라이언스 국장대행은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저와 가족에게 옳은 선택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으며 마지막 근무일은 5월 31일입니다. 미 공군 출신인 라이언스 국장대행은 2025년 3월부터 아이스를 이끌며 인력과 수용시설을 2배 이상 확충했고 트럼프 대통령 2기 첫 해에 기록적인 수의 이민자를 추방했습니다. 재임 기간 중 아이스는 민주당이 이끄는 주요 도시들에 요원을 파견해 대규모 단속을 벌였는데 특히 지난 12월부터 2월 사이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지역에 연방 요원 약 3,000명을 투입한 작전은 국토안보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 작전이라고 지칭한 바 있습니다. 멀린 장관은 성명에서 라이언스 국장대행을 살인범, 성범죄자, 테러리스트 갱단원을 미국 사회에서 제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훌륭한 지도자라고 평가하며 퇴임 후 민간 부문으로 이직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아이스의 점점 더 강경해진 단속 방식을 거세게 비판해왔고 지난 2월 의회 청문회에서 댄 골드만 뉴욕주 하원 의원은 라이언스 국장대행에게 파시스트 정권이나 비밀경찰이라 불리기 싫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직격했습니다. 라이언스 국장대행은 바나이스 정서가 요원들에 대한 폭력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자신의 가족까지 표적이 됐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 스티븐 밀러 수석 부비서실장은 라이언스 국장대행을 국토안보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노력의 중심에 있었던 헌신적인 지도자라고 했고 톰 호먼 국경 담당 특사도 그의 공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라이언스 국장대행의 후임자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북부 캐나다 국경 인근에 위치한 바운더리 워터스는 캠핑과 카누로 유명한 미국 내 대표적인 청정 자연지역입니다. 미 상원이 목요일 오전 이 바운더리 워터스 수계 지역 내 광산 개발을 허용하는 법안을 50대 49표결로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토지관리국이 설정한 보호조치를 해제해 수계 내 22만 5,504에이커에서 광산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며 향후 행정부가 보호조치를 다시 되돌리는 것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티나 스미스 미네소타주 상원의원은 전날 밤 의사진행 지연 전략으로 표결을 늦추며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표결 직전 상원 본회의장에서 칠레 억만장자편에 서는 것이라며 채굴된 광물이 태평양 연안을 거쳐 중국으로 보내져 재련된 뒤 다시 미국의 비싼 값에 팔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피트 스타우버 하원 의원은 이 법안은 바운더리 워터스 자체나 주변 완충지대에서의 채굴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 기반한 기존 허가 절차에 따라 판단하도록
결정권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바운더리 워터슨의 직접 채굴은 1978년부터 금지돼 있지만 이번 법안은 수계와 슈피리어 국유림까지 허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어서 환경단체들의 우려가 큽니다. 환경단체 프렌즈 오브 더 바운더리 워터스는 이 법안이 칠레 광산 기업의 구리 황화물 채굴 프로젝트에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지적했고 2012년 트윈메탈스가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광산 예정지는 바운더리 워터스 바로 남쪽 버치레이크 인근 국유림 내에 위치합니다. 로비단체 마이닝 미네소타의 줄리 루카스 대표는 이번 표결은 광산을 여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과학 기반의 검토 절차를 여는 것이라며 채굴과 환경보호가 공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국 하원이 금요일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에 해외 정보감시법 702조에 따른 감시 프로그램을 오는 4월 30일까지 10일간 연장하는 임시법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해외 정보감시법은 CIA와 국가안보국, FBI 등 정보기관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의 전자통신을 영장 없이 수집 분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한으로 이 과정에서 외국 대상과 소통하는 미국인의 통신 내용도 함께 수집될 수 있어 오랜 논란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내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수정 없는 장기 연장을 강하게 요구했고 화요일에는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에 불러 설득했으며 수요일에는 존 레트클리프 CIA 국장이 직접 의원들과 통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목요일 밤 하원 지도부가 제시한 5년 연장안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18개월 연장안이 연달아 부결됐는데 약 20명의 공화당 의원이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과 함께 반대표를 던지며 당내 반란이 현실화됐습니다. 반대한 의원들은 연방 수사기관이 미국 시민의 통신 정보를 열람하기 전에 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실제로 FBI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과 2020년 인종평등 시위 관련 정보를 검색하면서 자체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2024년 법원 명령을 통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짐 맥거번 매사추세츠주 하원 의원은 한밤중 표결 상황을 두고 본회의장에서 도대체 누가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오늘 밤 거의 다 왔다고 말했지만 결국 월요일 만료를 앞둔 프로그램을 살리기 위해 10일짜리 임시 연장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갔으며 상원은 금요일 이례적으로 회기를 열어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